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선일여고가 국어 시험은 어떤 특성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제가 학생들하고 경험해 보니까 좀 좋더라,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작년 시험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을 들어볼게요. 일단 전대는 학교생이 어떤 마음을 먹어서 갑자기 다르게 되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기조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작년 시험 범위에서 뭐 이런 뭐 작품명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일단 교과서에서는 뭐 하나 둘 셋 네 개 단원으로는 한 단원 정도 굉장히 적게 들어갔고 근데 부교재를 작년에는 이제 한끗 출판사에 나온 서국어라는 부교재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문법도 있고 이런 교재인데 이 한끗 후학 교재에서 하나 둘셋넷 하고 교과서에 몇 배 해당하는 그래서 총 시험 범위가 문학 작품만 21개였어요. 다른 학교들이 문학 작품이 많으면 뭐 4, 5개, 6개 정도의 시험 범위였다면 선일여고는 작년 1년 내내였습니다. 1년 내내 시험 범위가 타 학교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 많습니다. 이게 어떤 학생들을 대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나쁘지만 않아요. 공부할 때 나쁘다고 판단할 텐데 나중에 고2 되고 고3 됐을 때 수능도 준비하고 이랬을 때는 확실히 이런 것들 공부했던 것들이 도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노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뭐 요거는 자세하게 하나하나 읽어보라는 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일단 배점과 관련돼서 객관식은 한 80점 정도로 보통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주관식 서술형은 한 20점 정도의 비중, 그러니까 8대2 비중이 크게 변화 없이 일단은 진행되는 학교가 선일여고다. 그 말은 뭐 주관식 서술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다 막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봐야 되거나 그런 유형보다는 서술형 같은 거, 조도식 같은 경우도 좀 단답형이 많고 객관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핵심 내용들을 내가 눈으로 읽고 풀어보면 된다는 거.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요건 학생들이 좀 쉽게 풀겠는 걸 어렵게 풀겠는 걸 상중하로 나눠봤을 때 상이 5문제고 중 혹은 중하 문제가 뭐 거의 20문제, 11문제 이렇게 됐었어요. 그 말은 학교 시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대체로 기본적인 내용 아무래도 많은 시험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 하나 한 작품 한 작품마다 핵심 내용하고 세부 내용만 내가 꼼꼼하게 놓치지만 않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요것은 작년 2학기 기말고사만 빼고는 다 이걸 지켰었어요. 근데 작년 2학기 기말고사는 갑자기 되게 어렵게 내주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런 걸 빼고는 기본적으로 핵심 내용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학습만 정확하게 돼 있다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점수가 낮게 나오진 않고 그 다음에 고득점 한두 문제 그 1등급을 위해 싸움은 요 소수의 상 문제 정도다. 요 상이라는 걸 한번 또 제가 너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는데 나가고 좀 민망해서 더 넣었고요. 실제로는 정말 요거 좀 까다로운 거 두세 문제 정도 나와요. 두세 문제 정도. 그래서 주관식도 한번 살펴보면 주관식도 이제 총 몇 점 아까 말씀드려서 20점 정도 되고 요것도 난이도상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로만 보통 구성이 되어 있었고 20점 정도 이제 배점이 이제 4점 정도 뭐 6점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말은 보통 학생들의 입장하고 부모님하고 다른 게 부모님들은 서술형 하면 말 그대로 진짜 되게 긴 문장을 서술한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서술한다고 해봤자 10자에서 20자 정도 되는 한 문장 정도를 서술하거나 혹은 빈칸 넣기 어떤 단답형 단어형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 핵심 내용과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네가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 써볼래라고 묻는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비중이 낮으면서도 난이도도 편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제 주관식 테스트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요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근 학교 중 가장 많습니다. 물론 대성고도 많긴 해요. 근데 대성고도 많은데 인근 학교 중에 가장 많은 시험 범위 부교재가 국어과서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자습서가 있는 교과서는 학생들이 혼자 하든가 복습을 할 때 좀 용이한 점이 있겠죠. 필기도 돼 있고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근데 부교재 같은 경우는 자습서라는 개념이 없는 그냥 문제집 형태예요. 본문만 돼 있고 문제만 3-4문제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학교 선생님들이 자세히는 해주시지만 그것들은 학생들이 보통 경험상 받아 적기 바쁘더라고요. 양이 워낙 많고 빨리 받아 보니까 받아 적기만 하고 이해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필기는 받아 적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적 이해라든가 중요도 같은 것들은 학원에서 제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좀 많아서 힘들어요 하면서 온 친구들이 보통 중간에 많이 있었어요. 시험 3주 남았는데 도저히 혼자 안 되겠어 온 친구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중간고사에는 문법이 아예 출제가 안 되고 문학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게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평범한 학교라면 문학 이만큼 그다음에 문법도 이만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 기말고사 때는 문학은 문학대로 구별해서 많이 나오는데 문법이 몰아서 중간 기말 때 나눠서 나올 때 기말에 몰아서 나와요. 그러면 문학이 조금 줄어든 대신 문법량이 이만큼 많아집니다. 선생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문학 말고 문법이 또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문법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그만큼 양도 범위도 많아지면서 암기하고 문제 풀 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작년에 다녔던 1학년 서진여고 학생들은 제가 준 문제만 700문제가 넘더라고요. 작품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작품당 20문제씩 30문제씩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학습량이 안 받쳐주면 서울여고는 진짜 랜덤 게임이 돼버립니다. 운 좋아서 내가 느낌 감이 좋으면 내가 찍어서 맞는 거고 기본적인 이 많은 범위와 이 많은 문제풀이와 그걸 틀린 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여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더 경향이 강해요. 남학생들은 약간 이미지가 덤벙된다 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고 애들은 조금 독하다 이미지 정말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선생님 필기 다 받아잡고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정말 기본적으로 실수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인데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묻는 문제가 이제 당연히 다수 출제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들도 이게 너무 쉽게 다 맞춰버리면 너무 고득점자가 많아서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난이도 자체는 쉬운데 학생들이 속게끔 맞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껴넣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같은 뜻을 가진 처음 보는 단어로 바꾼다든가 문장을 여러 개 쭉 길게 써놓은 것들을 수업 때는 안 했지만 그 내용과 똑같은 단어로 바꾼다든가 앞뒤 순서를 바꾼다든가 그리고 혹은 뭐 조사라든가 접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뭐만 맞다 뭐뭐도 맞다 이런 걸로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내용상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실수하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걸리지 않는 친구들이 고득점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제 내신 확인 테스트 정말 얘가 잘 이해했고 암기가 돼 있나 그거를 뱉어낼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걸 보는 거랑 거기에 대해서 문제풀이가 됐는지 틀린 문제 다시 봤는지 어떤 부분을 틀렸고 얘가 지금 뭐가 문제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을 필수로 해야 될 것이고 이건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친구가 97점을 맞았는데 그게 1등급 커트라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2문제 틀리면 2등급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되게 차분하니 묵묵히 궁금한 친구였고 그래서 정말 잘 소화해냈더라고요. 근데 정말 실력이 아닌 실수로 한 문제 등급이 갈려지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고난도가 아예 없고 모두가 다 100점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도도 당연히 출제가 되는데 문학이 주된 시험 범위다 보니까 문학에서 고난도가 보통 출제가 되고요. 그럼 보통 이 고난도라는 건 어떤 형식의 유형 때문에 보통 나오는데 시험 범위가 A라는 작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면 두 가지 유형 정도로 나옵니다. A랑 관련이 좀 있는 B라는 작품 하나를 뚝 던져놓고 너 이거 공부했지? 다 알고 있지? 요 작품 처음 보지? 한번 해석해보고 이거 두 개 비교해봤거든? 이거 어떤 게 맞는지 골라볼래?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요 A라는 작품이 시험 범위면 외부 선지로 내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뭐 여기 역설법이라는 게 쓰였어. 너 배웠죠? 공부했지? 그러면 1, 2, 3, 4, 5번 여기 시 5개 내가 줄 테니까 여기서 역설법 쓰인 거 찾아볼래? 당연히 대부분 학생들은 대부분 다 처음 보는 작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겠죠. 근데 사실 한국인이 되면 읽으면 어느 정도 감도 있고 해서 맞추기도 하고 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는 해석법이 필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들과 관련해서 고득점인 친구들은 보통 모의고사도 잘 보는 친구들이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내신만 열심히 외우고 반복하고 해서 내신 정도는 좋은데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거에서 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등급 따기가 조금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수능형 수업에서 좀 더 강점 있는 친구들이 내신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대부분요 거의 뭐 100이면 100, 아 자기는 수시로 대학 갈 겁니다 라는 마음들은 먹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바뀌더라도. 근데 수시로 대학 갈 거니까 내신만 집중해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국어를 수능과 내신으로 나눠서 배우는 게 아니라 수능은 국어를 넓게 좀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신은 좁게 깊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상호 연관돼서 이제 성적으로 이어지는 거지 분리시켜서 따로 공부하는 성질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 내신 기간 끝났으니까 정규 때는 나는 수업 좀 쉬었다가 국어는 내신 때만 해야지 하면 보통 3, 4주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거에서 내가 감각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시험 범위가 20몇 개씩 많다 그러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네, 제 자랑 좀 하자. 자랑 찍습니다. 저가 학생들을 믿고 다 소화할 거라 믿고 뭐 이 정도 정보 범위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따로 수업을 하고요. 그럼 거기에서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걸리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여기까지 아직도 수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한 문제 두 문제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믿고 이제 맞춰주는 거였고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맞춰서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중간고사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뭐 내용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문제집으로 이제 학생들 제공했던 것 워크북을 제공하는데 중간고사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워크북에서도 그 관련 작품과 관련된 그 핵심 내용들을 확인 문제하는 것들이 여러 번 나오고 그 중에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문제 유형도 비슷하고 뭐 이런 표현들도 다 일치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쪽집 끼라서 이거 문제 똑같이 나온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거 확인했던 거 공부했었던 거지 라는 마음으로 이걸 풀면은 되게 많이 맞춤형이 높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는 거고 편한 마음으로 풀었을 때 실수가 줄어드는 거고 해낼 수는 있지만 긴장된 상태로 내가 모르는 상태로 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거겠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걸 써주고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효과를 써봐라 이런 문제였고 이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도 이렇게 했다라는 서술형 문제로 그때는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본 친구들은 내가 썼던 답이랑 그냥 똑같이 쓰면 되겠네 하면서 써봤던 걸 쓴다는 얘기죠. 요거에 아까 말씀드린 실수를 줄이는 것의 포인트, 차이점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제는 그 문제집 풀이가 아니라 제가 봤던 내신 테스트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그 주에 배운 내용을 제가 확인 테스트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뭐 표현 방법을 써라 이렇게 했을 때 뭐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다 이런 걸 쓰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테스트 볼 때 그게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어요.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고 그것들을 우리는 야 이거 너네 공부했지? 자 이거 공감각적 심상 어딘지 써봐 라고 빈칸으로 문제를 냈었고 그것들을 말끔히 해결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 봤을 때 했던 거네 하고 바로 시간을 벌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가 저만이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고요. 50% 60% 이상은 다 얻는 부분에서 했던 것들의 연속일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정확하게 짚어내고 확인하는 작업이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그 내신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수업 시간에 주 1회 3시간인데 그걸로만 모든 것을 끝내기엔 너무 짧아요. 제 욕심에. 그래서 수업 시간 외로 그냥 학생들 개별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부릅니다. 불러서 지금도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의고사를 2시간 내지는 2시간 반 정도 클리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신 기간 들어가면 모의고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그 내신 테스트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주에 배운 내용은 그 주에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확인 테스트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가 학습이 잘 돼 있구나 이해는 다 했네 암기할 건 다 암기했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고 안 돼 있으면 재시험을 보고 다른 요래 다시 한번 오고 다시 한번 제가 구두 테스트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 내신 테스트에서 가장 제가 주안점을 두는 건 개별 시간이에요. 개별 시간. 여러 명을 모아놓고 단체 집중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약하니 뭐 궁금한 거 없니 이게 1대1로 하는 시간이 되게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따로 부는 시간에 테스트 보고 수업 때 이해는 잘 됐는가 혹은 수업 때 이해 안 됐는데 다른 친구들 눈치 보서 질문 못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다 이런 시간 활용해서 질문하고 확인하고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시간이 되겠죠. 이 친구 성실하네. 얘 이해력 좋은걸. 얘 문제 되게 잘 푼다. 이런 것 등등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건 있죠. 시간은 잘 지키는가, 약속한 숙제들은 잘 해오는가, 테스트 보기에도 시간에 잘 왔고, 또 소화도 잘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개별적인 그 학습 카드에 기록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하고 학부모님한테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이 학생이 지금 현재 요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거고 당연히 개별적인 전화 상담이라든가 대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학부모님들이 요구할 때나 혹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상황이 있으면 항상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영상 같은 것도 제가 촬영해서 항상 이제 제 유튜브라든가 거기 카페에 올리기 때문에 수업 때 들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고 싶다 혹은 수업 때 잠깐 졸아서 좀 못 들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요거는 이제 내신 테스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래 더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또 이제 다음에 더 멋진 무슨 영어 쌤이 서려고 하는 영어가 때문에 오늘 짧게 이제 말씀드렸고,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수업 끝나고 나서나 혹은 다른 분들은 꼭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꼭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으로는 이제 영어 쌤이 들어오실 거예요. 아까 어떤 이제 서두현 쌤이 여기 계시던 분이 계속 설명해 주실 거고, 그때 이제 서두현도 영어도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